네, 전국 어디에서나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또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거란 전망이라서 날씨 변동은 심합니다. 네, 이번 주 자세한 날씨 전망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주말마다 비가 왔고 중부지방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 어제는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였거든요. 네. 오늘도 날씨 좋을까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적으로 구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청명한 하늘을 보였었고요. 시정도 20km에 달하면서 굉장히 탁 트인 날씨를 보였고 미세먼지 걱정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큰 더위가 없었고 습도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불쾌 지수는 굉장히 그 한여름에 비해서는 낮아졌고요. 우리가 8월 달이 보통은 이 1년 중에서는 가장 심한 무더위를 겪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가 좀 많이 내리면서 불쾌 지수도 굉장히 낮고 비도 굉장히 많이 내리면서 큰 더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중부지방은 구름이 조금 껴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구름이 낀다는 것은 볕이 좀 덜 들어오기 때문에 큰 더위가 어제보다는 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들이 즐기기에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남부지방은 반대로 구름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쾌청한 하늘을 보이고 있으면서 낮 기온은 광주가 31도 예상이 되고요. 대전은 29도. 그래서 중부지방보다는 남부지방에서 오늘 낮 기온이 30도 안팎 정도 기록하겠고 아무래도 볕이 좀 따가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이 없기 때문에 중부보다는 남부지방에서 약간의 더위를 느끼실 수 있겠고요.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낮 기온이 33도 안팎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8월 들어서 장마가 다시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최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집중호우도 좀 심한 지역도 있었고요.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와 오늘은 또 쾌청한 하늘이 나타나고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사실 6, 7월이 장마철이죠, 한반도에. 네. 그래서 보통은 강수량이 한 350에서 400mm 정도 비가 내리고 한 달 기간 동안의 궂은 날씨를 보이게 됩니다만 사실은 영남 지방 같은 경우는 6, 7월 장마철보다도 8월 달에 내린 비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 가을 장마가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8월 달에 궂은 날씨를 보이곤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이 27일이죠. 그 27일 중에서 17일 정도 비가 내렸고요. 열흘 정도만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잦은 비 소식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한반도 동쪽에 날씨 흐름을 막는 벽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8월 달 내내 한반도 동쪽에서는 날씨 흐름이 막혀 있는 상태였는데 서쪽에서 비구름들이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비구름들의 기압계가 동쪽으로 잘 빠져나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서쪽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들이 계속해서 한반도 내륙으로 들어왔고 장시간 머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8월 달에 굉장히 많은 비들이 좀 내리게 됐는데 그 동쪽에서의 날씨 흐름을 막는 기압계는 현재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남쪽에서 원래 올라왔어야 될 고온다습한 공기들이 지금은 좀 올라온 상태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남이라든지 경남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도 내려져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고 예. 지금 한반도는 이 어떤 비구름의 영향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중국 북부 쪽에 머물고 있는 상대적으로 선선한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구름들이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한반도는 굉장히 쾌청한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는지 궁금한데 이번 주 날씨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까지는 중부지방에 비구름은 없습니다만 약간의 구름이 좀 껴있고 남부지방은 말씀드린 대로 쾌청한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바깥 활동하기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시 또 한반도 북쪽에서 비구름들이 몰려오면서 내일부터 해서는 다시 또 날씨가 좀 흐려질 것 같고요. 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후에 비가 좀 시작이 되겠고 이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모레까지 비가 좀 이어지는 곳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북쪽에서 선선한 공기들이 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폭염은 아무래도 한풀 좀 누그러졌습니다만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들이 맴돈다는 것은 결국에는 남쪽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따뜻한 공기들이 맴돌고 있거든요. 북쪽과 남쪽의 공기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비구름들이 좀 강하게 발달하는 곳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비가 내릴 때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맴돈다는 거는 전국의 낮 수온주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고요.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지적으로 좀 일부 지역이 좀 많이 내리는 건가요?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들이 있다는 것은 말씀해 드린 대로 역시 좀 국지적인 폭우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장마철도 마찬가지였고 8월 달 강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어느 지역을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갑자기 폭우 구름이 발달해서 강한 비를 뿌리곤 합니다. 그래서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서울, 경기, 영서, 충청 북부 지방을 중심, 그러니까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20에서 70mm, 많은 곳은 모레까지 10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 서울, 경기, 영서 굉장히 크게 좀 비구름이 발달한다기보다는 어느 특정 지역에서 역시 좀 소낙성 강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곳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한반도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들이 걸쳐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당 30mm가 넘는 굉장히 강한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충청 이남 지방에서도 역시 모레까지 이틀간 최대 한 50mm가량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비도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 주로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좀 강한 비가 내리지 않을까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비는 모레 오전까지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기상청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비들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졌는데 이번에도 역시 또 중부지방에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산사태라든지 축대, 붕괴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호우 대비를 좀 잘 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에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위력을 지닌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 텍사스 연안에 상륙을 했는데요. 인명피해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현재 상황 정확히 어떻습니까? 예, 이제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가 한반도가 속한 이 북서태평양에서는 태풍이라고 부르고요. 네.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대서양 지역이라든지 뭐 북태평양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제 허리케인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허리케인 하비가 지금 현재 미국 본토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텍사스 연안에 상륙을 했고 텍사스의 건물 여러 채가 붕괴했다. 그리고 사망자도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은 그 태풍이 허리케인이 굉장히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미국 본토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강수량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피해 규모를 현재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 2004년에 플로리다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그 찰리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허리케인 등급으로는 4등급이었습니다. 우리가 5등급까지 구분을 하게 되는데 5등급이 가장 강한 세력이고요. 예. 허리케인 찰리가 4등급이었는데 이후 12년 만에 역시 이 허리케인 하비도 4등급의 세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미국 본토로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인명피해라든지 호우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은 허리케인이 아무래도 미국 본토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증기의 영향을 받지는 못하거든요. 따라서 세력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세력이 약해졌다는 거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바람보다는 이 강수량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 미국 기상당국에서는 휴스턴 지역에 최대 55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이다라고 예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장마철 한 달 기간 동안에 한반도에서 350mm 안팎 정도 비가 내리는데 지금 이 단시간에 굉장히 며칠 새에 미국 본토에서는 550mm가 쏟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홍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굉장히 강한 세력이 텍사스 연안을 지나갔기 때문에 이 바닷물의 높이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수위 한 4m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 해일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 우리가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을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의 세력이 3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 이 허리케인이 훨씬 더 강한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가을에도 좀 태풍이 몰려왔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혹시 좀 남은 태풍이 있는지 올 가을 날씨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그 최근에 8월 달에 날씨를 말씀드릴 때 한반도 동쪽에서 날씨 흐름을 막는 장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8월 달에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9월 초순까지도 한반도 북동쪽에서는 날씨 흐름을 막는 벽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역시 8월
8월처럼 9월 초순에도 많은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은 궂은 날씨를 보이는 날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9월 초순까지는 좀 선선한 날씨 그리고 궂은 날씨를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9월 중순이 된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굉장히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이것은 9월 중순 이후부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올 한반도의 가을 날씨는 9월 중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태풍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추석을 전후로 해서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들이 많았죠. 그래서 앞으로도 9월 달과 10월 달에도 역시 태풍이 한 개 정도는 한반도에 상륙을 한다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예. 태풍 같은 경우는 가을철 같은 경우는 한반도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들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태풍은 굉장히 고온다습한 공기들이 맴돌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공기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다가오는 태풍보다는 이 한반도는 가을철에 들어오는 태풍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 한반도에서는 올가을에 한 개 정도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겠고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기상청에서는 있겠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 현재는 이 필리핀 쪽에서 태풍이 만들어져서 중국 남부라든지 아니면 베트남 쪽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일부 기상청에서 아무튼 한 개 정도의 태풍이 한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겠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미리 태풍? 대비를 예. 네, 태풍 피해에 대한 좀 대비까지 좀 철저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가을 날씨 전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